여수의 멈추지 않는 전진과 대조약을 위해 민선국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혁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화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굴뚝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이자 새로운 미래 혁신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겁니다. 최근 본격화된 전남 광주의 통합 논의를 여수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저는 통합의 취지에 공감하되 여수가 소외되지 않는 동등한 주체로서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의 5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동안 3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을 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시장임을 입증받았습니다. 2024년 적극 행정 경진대 대통령상 수상으로 우리의 행정 역량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시정의 연속성이 끊긴다면 우리에게 남은 기회창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추진하던 핵심 사업들을 완수하고 여수 대도약과 여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의 맵을 정확히 짚고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연임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당선인 시절 시민께 전하는 손편지에 적었듯이 놀이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어르신들의 주름살이 옅어진 여수, 청년들의 활기가 넘실거리고 학부모의 근심을 들어주는 모두가 꿈꾸는 여수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연임 선언을 이렇게 하셨지만 최근 지역에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 지점과 함께 최근 이어서 연이어서 시의회에서 각종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시장님의 행정적 리더십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참 단적인 말씀인데요. 겸허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좀 다른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단순하게 메가 클러스터 때문에 어떤 산업단지가 아닌 이게 AI 생태계를 완전히 이렇게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전력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여수 지역에 어느 정도가 있냐. 즉, 정부 정책이나 방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후에 있어서 태양광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인데 풍력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되게 10년, 15년 정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집중화가 되면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른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보가 있었을 때에 대한 구축이 되거나 현재 여수시에 좀 준비된 정책이나 아니면 그것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AI를 이렇게 활용한 AX 실증 산단을 구축하려면 많은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지금 25년 9월부터 이렇게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다음에 CC 클러스터, CC 위에서 클러스터 구축, 또 여러 가지 뭐 해상 협력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나중에 또 추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예. 뉴스스콜 고영배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재선 출마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여기는 현직 시장이시다 보니까 쭉 해오던 정책을 이어서 하고 또 이 광역시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거기 뭐 정부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하신다는 그 내용은 지금 잘 나타나 있어 잘 봤고요.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이건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시장의 연속성이 있어야 선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된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혹시 민선 9기 재임 시장이 되신다면은 나는 꼭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걸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세관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합니다. 민선 8때 뭐 한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지난 30년간 쭉 제가 이렇게 여태 살면서 이렇게 여수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항상 그 시장 임기 말기에 항상 이런 한계 뭐 있나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4년 동안 임기 동안 계획한 것을 완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이후에 다음 시장이다 완성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이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일단은 시장에 출마하면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이렇게 여수 발전의 총장적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있고요. 또 금호도 해상 교량도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착공식할 겁니다만은 네,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뭐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 민선 9기 때는 가장 9기 시장이 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싶은 사업이 현재 경제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마 회계문에서 말했듯이 AX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울일보 최병희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기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신재생 산업 관련으로 지금 아리백 고속도로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해양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이런 해상 통일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영동 태양광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네. 얘기. 이제 많은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수시는 자초되고 있는 선박하고 똑같다. 여수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내가 경제 전문가다, 내가 행정 전문가다 라면서 그 시장을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여수시의 일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고 그분들이 말할 때 내가 적임자인데 하고 있는데 그 시장님이 그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장 저각도 같은 것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수 경제가 유례 없이 이렇게 힘든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또 산단이 이렇게 침체된 경우도 없었고 또 이 관광도 2014년 이후에 정점을 치닫다가 대한민국에서 독주하다가 지금 여러 지자체가 또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또 주춤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생업에 종사하는 이렇게 이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아마 저에 대한 어떤 저각도가 이렇게 아주 나타나고 이렇게 그 일정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새로 출마하신 분들이 뭐 경제 전문가다, 행정 전문가다 그러지만은 그 어떤 천재도 어떤 위대한 천재도 이 바로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쭉 겪고 제가 4년 동안 겪고 또 평생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만인가는 몰라도 아마 또 새로 오신 분은 그러한 진통을 또 이렇게 한 3년 동안 겪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전임 시장을 쭉 만나보면요. 최근에 이제 출발을 준비해서 여러 전임 시장들 좀 만나봤는데 한 번 해보니까 한 번만 해보니까 이렇게 대안 마련했는데 이렇게 좀 아쉽더라 이런 말을 진솔하게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지금 위기를 겪은 현 시장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자신 있게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수를 오래 떠나 있다가 30년 만에 왔을 때는 아마 정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여수에 살아온 그리고 4년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오히려 비교 위에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여수신문의 김동민 기자입니다. 그 답변에 두 가지 정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산단 CCU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린 수소를 통해서 블루 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소가 좀 뒤바뀐 것 같고요. 블루 수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 AI 전하면서 AI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면서 이쪽을 불뚝사름의 디지털 전화 DX의 성공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 DX 자체는 그 디지털 접근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질문 드린 것은 뭐냐면 그 앞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산단 혁신 관련했던 대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위기가 올 게 구조조정이 끝나면 현장업체 어떤 그 근로자들 대량 해고가 불가피할 것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소부장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부장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부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구체적인 어떤 시기라든지 플랜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기아 대행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AS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플랜드 시기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그 AX 실증 상담 구축 사업을 지금 매년에 쭉 나와 있는데 뭐 자세한 문제가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소부장이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산단이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니까 급격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데 아무래도 소부장 단지가 조정돼서 이렇게 뭐랄까 밸류체인이 이렇게 수직 계열화 돼 있었다면 아마 이런 위기는 아마 이렇게 대충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요원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소부장 단지 조성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생각이고 시도 그렇게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문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시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제가 들어본 것 같고요. 먼저 눈높이를 낮춰서 시민들, 일반 서민들의 민생회복 방안을 좀 내는지 여쭤보고요. 하나 더 붙여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통합 관련해서 전국권 통합원에 대해서 시장이 되신다면 통합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다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경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단 경기가 안 좋고 여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서민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지역 화폐를 이렇게 좀 발행해 보니까요. 특히 여수랑 상권을 좀 확대해서 발행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본업 경기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 화폐, 즉 여수랑 상권을 좀 확대 발행하고 싶고요. 재정이 열어간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배달앱이 지금 먹개비도 동반 상승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렇게 상공에서 이렇게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애로점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는 활로를 되찾을 때끔 컨트롤 센터가 없었는데 아마 요새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도 지금 6월까지 이렇게 좀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고용주의 장려금 이런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광주 통화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여수는 어떤 혜택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지역사회 또 지역 정치권 기관들 이렇게 해서 특례법안 건의 과제를 한 20건 정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만 4건이 반영됐습니다. 아무래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특별지방 행정기관 유치라든지 저는 전남 동북권에 이렇게 가야고점을 확대해서 개발하자 해서 이렇게 역사문화 관련한 콘텐츠 개발. 또 우리 여수는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수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클러스터 조성 특례 이런 것도 반영시켰고요. 또 이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섬 관광객을 위해서 내륙을 향하는 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이라든지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 이렇게 되니까 공영화 이런 것이 좀 반영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반영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시의 어떤 특화된 그런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현재 27개 시구에서 각기 또 이 자기 어떤 지역의 어떤 걸 반영하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상당히 이렇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권 통합 동북권 여순광 여순광 죄송합니다. 네, 그것은 어떤 생각? 그거 여쭤봤습니다. 저는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 MBC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광역권 통합 그러니까 전라남도 통합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 통합은 이렇게 경제경무 공동체 통합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만은 여수 순천 방향은 이제 생활공동체, 생활 친화형 이렇게 공동체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하자마자 결론은 못 내었고요. 하여튼 지역사회와 많이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네. 팩트 김용식 부장입니다. 지난 3년차 기자회견 당시에 말미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3년이 되니 행정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무원 인사라든지 우정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던 시기였는데요.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인사 하나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그 행정가 출신들의 공약들을 보면 보통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루겠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늘리고
못하는 공무원 내리고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에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떻게 3,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대부분 이제 시장 출마하는 분들이 이제 인사가 만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를 거의 원론적으로 거론합니다. 항상 오히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공직경을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특별한 어떤 그 인사 원칙이라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를 쭉 8번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발탁이사나 파격 인사를 하게 되면 자칫 시장 중심적인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는 그 공무원들이 어떤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게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점수를 줘가지고 직책에서 순번 이렇게 명부선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이 객관적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뭐 발탁이나 나느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인사 그 기준을 정해놓은 명부 그걸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한 8, 8 정도는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다른 후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발한 인사 기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